이런 실수를 언제 많이 하는지 살펴보면 일단 눈썹 주름근의 주변을 여러 포인트로 포괄적으로 보톡스를 넣는 경우나 아니면 여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눈썹을 정리를 하거나 또는 눈썹 문신을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눈썹 주름근의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원래 위치가 아니라 다른 부위 또 약간 그것보다 높은 위치에 주사를 놓는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눈이 무거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보톡스 시술은 요즘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정도로 기본이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얼굴에 이렇게 광택이 나게 하려면 얼굴에 이 난반사, 이렇게 난반사를 줄여야 하고 난반사를 줄이려면 얼굴에 이 굴곡을 평평하게 이렇게 줄여야 하는데 표정주름이나 우리 이렇게 뭐 얼굴에 잔주름 이러한 굴곡이 단순히 이렇게 쭉쭉 주름이라는 선을 보이게 하는 것뿐 아니라 광택을 감소시킵니다. 자, 그래서 보톡스를 통해 이 주름에 의한 굴곡을 줄여주면 주름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에 광택이 나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보톡스도 여기저기 막 이렇게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톡스를 절대 맞지 말아야 할 부위, 4가지 부위에 대해 다른 곳에서 들어보지 못했을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보톡스는 무조건 이렇게 주름을 펴는 원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 배에 주름이 생긴 분들은 막 거기에도 이렇게 보톡스 맞으면은 배에 주름이 막 펴질까요? 자, 아니죠. 자, 보톡스는 근육의 수축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할 때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 수용체에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 수축되는 작용을 억제해서 근육이 수축을 못하게끔, 즉 이렇게 수축을 못하게끔 마비시키는 물질이 바로 보톡스입니다. 자, 즉 주름을 무조건 이렇게 뭐 맞는다고 쭉쭉 펴는 그런 시술이 아니라 수축을 못하게끔 막아주는 시술이 바로 보톡스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보톡스를 맞지 말아야 할 부위 첫 번째는 이 미간 근육의 이 윗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미간 주름이 있을 때 제가 보통 이마주름, 이마 근육을 같이 잡아주라고 하는데 이 미간 근육으로는 첫 번째는 눈썹 주름근, 영어로 코르게이터 머슬이라는 근육과 이 눈살근, 프로세우스 머슬이라는 근육이 있고 이 이마 근육은 이마 쪽 위쪽으로 넓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뜰 때나 그리고 막 표정을 지을 때 이 미간 근육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이 미간만 잡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이마 쪽 근육을 더 쓰게 되고 반대로 이마 보톡스로 이렇게 이마만 딱 제압된 상태에서 미간 근육이 살아있으면 미간 쪽 부위를 보상성으로 더 쓰게 되므로 우리가 이렇게 미간이나 아니면 이마 둘 중에 한 부위만 잡게 되면 이 눈썹 주름근의 위쪽, 이 윗부분 그리고 이 이마 근육의 아래쪽 주름을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마와 미간은 잡을 때 같이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근데 문제점은 이 눈썹 주름근을 잘 마비를 시켜야 하는데 그 위치가 이 근육보다 윗부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마 근육의 이 아랫부분이 마비가 되면서 눈이 무거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실수를 언제 많이 하는지 살펴보면 일단 눈썹 주름근의 주변을 여러 포인트로 포괄적으로 보톡스를 넣는 경우나 아니면 여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눈썹을 정리를 하거나 또는 눈썹 문신을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눈썹 주름근의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원래 위치가 아니라 다른 부위 또 약간 그것보다 높은 위치에 주사를 놓는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눈이 무거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제가 의사분들에게 보톡스를 교육하다 보면 이렇게 주사 시술을 할 때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놓는 분들이 많은데 주사가 이 눈썹 주름근에 이렇게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놓는 경우에는 이 윗부분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톡스 맞지 말아야 할 두 번째 부위는 바로 이 눈 밑주름입니다. 이 눈 밑주름은 눈 안쪽의 세로 방향의 주름 그리고 눈 밑쪽 주름, 가로나 뭐 사선 방향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눈가주름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인 눈 안쪽의 세로주름과 이 세 번째인 눈가주름으로 연결되는 부위는 보톡스로도 어느 정도 호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인 이 눈 밑쪽의 주름의 경우에는 보톡스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눈가주름은 결국 눈둘레근, 영어로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의 이 수축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보톡스는 주름의 근육의 수축 때문에 생기는 부분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 피부 노화 때문에 생기는 잔주름 부위에 맞는다고 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물론 스킨 보톡스 형태로 물기에서 피부 표면에 넣는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지속 시간도 짧고 우리가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톡스 때 맞지 말아야 할 세 번째 부위는 바로 이 광대 부위입니다. 자, 제가 동안 만드는 운동법 시리즈에서 여러 번 언급드리긴 했는데 이 윗입술을 위로 잡아당기는 근육들이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빗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윗입술을 위로 들어 올려서 웃는 인상을 만드는데 이 부위가 마비가 되면 입술의 움직임도 부자연스러워지고 어색하게 됩니다. 자, 어느 부위에 보톡스를 넣을 때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이 스킨 보톡스를 얼굴 전체에 이렇게 깔아줄 때 이 얼굴의 중안면, 이 광대 부위에 고농도로 들어갈 경우에 웃는 인상이 어색하거나 할 수가 있고 또 팔자주름 부위에 막 보톡스 넣어주는 경우들도 막 있는데 자, 이쪽으로 지나가는 근육들이 이 보톡스 때문에 마비가 되면서 표정이 이상해질 수 있으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보톡스를 맞지 말아야 할 네 번째 부위는 이 턱 근육의 윗부분입니다. 자, 턱 보톡스는 정말 간단한 시술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딱 맞고 나서 턱이 이렇게 쏙 들어가서 땅콩이 얼굴이 됐다는 부작용들도 가끔 우리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얼굴의 광대뼈 아래쪽, 요 광대왈 아래쪽 부위가 이렇게 꺼지면서 처지게 되는데 턱 근육은 보통 이렇게 이 부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즉, 턱 근육의 이 윗부분은 이 광대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크기가 많이 감소가 되면 안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꺼지는 부위인데 이 보톡스로 더 꺼지게 되면서 마치 부작용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의사분들을 교육할 때 광대활 아래쪽이 좀 꺼져 있거나 중년분들의 경우에는 이 턱 근육의 아랫부분을 잡아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시술할 때의 장점은 아래쪽 부분의 크기가 많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윗부분을 보상성으로 더 사용하게 되면서 아래쪽은 크기가 줄면서 이렇게 갸름해지고 윗부분은 보상성으로 사용하면서 살짝 비대해지면서 이렇게 꺼진 광대할 아래쪽을 살짝 메꿔주면서 이 부분은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얼굴이 달걀형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턱 보톡스의 시술만으로도 이렇게 얼굴형을 달걀형으로 어느 정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톡스를 맞지 말아야 할 부위 네 군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평소에 의사분들에게 강조하는 주의사항이지만 구독자분들도 알아두면 좋겠죠. 자,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더셀 화장품 대표 심연철이었습니다. 끝!